메르츠 총리 AfD의 강경 대응 천명. 독일 총리 프리드리 메르츠는 독일 통일 기념일 10월 3일을 맞아 극우 정당 AfD와의 관계에서 내용적으로 훨씬 강하게 맞서야 한다며 보다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AfD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다르다고 규정하고 연방주의회 등 모든 입법 차원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일축하였고, AfD가 주지사를 배출할 경우 나라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작센-아날트주 선거에서 AfD가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독일 사회의 국가와 시민 간 불신의 악순환이 자리잡고 있다며 신뢰, 회복과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관료주의를 사회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 문제는 유럽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는 또한 동독 지역의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 조기 출발 연금 제도 도입을 예고했는데, 이 제도는 6세 이상 아동에게 매달 10유로를 국가가 지원해 자본시장형 연금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방향은 명확하다고 답하며 최근 추진 중인 행정 현대화 및 디지털화 개혁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메르츠는 독일 통일 35주년 기념식과 시민 합창 행사에 참석해 독일이 다시 신뢰와 개혁의 나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새 병역법 첫 토론 전부터 제동 김인기 사당 법안 너무 약하다. 이번 주 예정된 독일 연방하원의 새로운 병역법 초안 첫 토론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인기 사당 연합이 의사일정에서 이를 사실상 차단하면서 병역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인기 사당 원내대표 옌스 슈파는 즉각적인 의무 병역제 복귀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며 푸틴이 나토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고려하며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인기 사당은 정부의 법안을 위협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약하다고 비판하며 첫 독회 연기를 요청했다. 반쪽짜리 병역 복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3인당은 법안 수정은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연합당이 토론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양당의 충돌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병역제 방향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SPD는 자발적 참여 중심의 새로운 봉사제를 구상하는 반면 연합당은 즉각적인 징병제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병역법 초안이 이번 회기 내에 논의될지조차 불투명한데, 갈등이 장기화되면 법안 처리가 연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14년 만에 병역 복귀 논의를 둘러싸고 독일 안보 정책의 방향과 정치, 세력 간 주도권 다툼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스 에어스테 여론조사 AfD, 연합당, 나란히 1위 민주주의 신뢰도는 급락.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 사상 처음으로 김인기 사당 연합과 지지율 1위각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스 에어스테의 정기 여론조사 독일 트렌드 결과로 메르츠 정부의 개혁의 가을 구상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fD는 한 달 새 1%포인트 상승, 1년여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등한 반면 김인기 사당은 1%포인트 하락, SPD 14%와 녹색당 12%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좌파당은 10%, BSP와 FDP는 각각 3%로 의회 진입 기준 5%에 미달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족도는 77%로 급등했으며 응답자의 56%는 현재 독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탑했습니다. 특히 AfD 지지층의 91%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불만족했습니다. 민주주의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은 정당별로 극명히 갈렸는데, AfD 지지자들은 정부의 비효율과 이민 문제를 꼽은 반면 다른 정당 지지층 다수는 극우주의와 포퓰리즘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안보 이슈에서도 54%가 나토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했지만 34%는 러시아 자극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독일 정치의 중심축이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 철도 시간 준수율 최저치 기록. 2025년 9월 독일 철도의 장거리 열차 시간 준수율이 61.9%로 떨어지며 연간 목표치인 65에서 70%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체 고속열차는 55.3%에 그쳐 전년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역 열차는 87.2%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대배는 6분 이상 지연된 열차를 지각열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승객 기준 시간 준수율은 61.9%로 전년보다 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대배 측은 전국적 공사, 기물 파손, 사보타주 등이 지연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특히 하노버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전력선 절단 및 신호망 장애가 운행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에블린 팔라 대배 최고 경영자는 시간 준수율 개선은 고객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인프라 현대화와 관리 효율성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패트릭 슈나이더 연방교통부 장관은 2029년까지 장거리 노선 시간 준수율을 최소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8,090%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유럽 주요 철도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역 열차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 전체 계획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변은 장기적으로 지역 노선 준수율을 90% 이상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제 둔화 속에서도 워라밸 중시 독일서 시간제 근무 확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근무 시간 단축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 절반 이상 53%의 근무 시간 단축을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20에서 30대에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디지털화로 인한 업무 부담과 부족한 보육 인프라가 근무 시간 단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부 근로자는 급여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시간 축소나 직장 이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병원 간호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보건서비스업 분야에서 시간제 근무가 확산 중인데 쾰른 소재성 엘리자베트 병원에서는 간호사 3분의 2가 시간제 근무를 선택했습니다. 노동시장 전문가 베르너 아이히오르스트는 일의 매력은 단순히 급여에만 있지 않다며 직무 자율성, 성장 기회, 상사의 신뢰와 같은 요인이 근로 의욕을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실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며 다시 300만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계절 조정을 감안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업자가 14만 8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